자, 미래통합당이 오늘 오후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고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제시할 수 있을지 먼저 변화된 의석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이 129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당 105, 새보수당 7, 그리고 전진당 이현주 의원이죠. 대표 겸 한석, 그래갖고 113석. 여기에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5명이나 벌써 이동을 했군요. 민주통합당이 21석인데 여기는 이제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정의당이 6명의 의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이렇게 일단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오늘 했습니다. 총선 딱 2달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시작은 좋다라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글쎄요. 그런 평을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예. 보수 중도 통합으로서 시작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통합하는 그 첫 선언하는 날 아까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셨지만 예. 유승민 대표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사실상 그 통합이라고 말은 했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축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좀 자세한 얘기는 잠시 예. 후에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많은 언론들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애써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언론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 중립적인 그런 언사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보시죠. 지금 새누리당보다도 못한 거죠. 보수라고 해가지고 아우르고 있는 데들 중에서 우리공화당과 또 홍문정 의원과 등등의 상대적으로 더 우쪽에 있는 분들, 또 친박 쪽에 골수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빠져 있죠. 예. 그리고 유승민 대표로 얘기될 수 있는 개혁 보수도 빠져 있어요. 중도를 상징하는데 누가 중도인 거죠? 박형준 그 위원장이 중도입니까? 친이의 그 대변자 아닙니까? 근데 중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스스로는 자꾸 그런 프레임들을 갖다가 입히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불안한 예. 지금 서둘러서 선거에 대비해서 뭔가 통합의 코스프레는 하고 있지만 그걸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쭉 할 얘기를 미리 이제 운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여하튼 새로운 보수당 7명의 의원이 공식적으로 이제 참여한 거죠. 3대 조건 중에서 일단 새로운 집은 지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탄핵의 강과 중도 보수 개혁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탄핵의 강이라는 거는 결국 인적 청산의 문제인데 오늘 오전에 이제 PK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예. 이게 TK적 중진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건 공천 과정을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개혁 보수 이건 어떤 당의 지향점인데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지금 바로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봐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문제는 예.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새로운 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일단 출범은 했습니다. 집은 뭐 물리적으로는 지어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 여기서.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저기 동참을 안 했단 예.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은 계속 선거 연대를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소속 의원들의 어떤 그런 주장에 못 이겨서 떠밀려서 그렇게 불출마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였고 그때도 자유한국당의 어떤 개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냐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91년에 총선을 승리로 이끌 때 반의 반도 안 되는 이기택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이랑 합당을 하면서 공동 대표로 올려놓고 지분권을 50대 50으로 했단 말이에요. 역사는 그냥 흘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네. 되는데 유승민 대표 어쨌거나 새로운 보수당의 구심점이 됐던 인물인데 그냥 불출마했으니까 백의종군을 내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고 한교안 대표만 나가가지고 총선 지휘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걸 같이서 뭔가 이렇게 뭐 비전을 제시를 하고 총선을 이끄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없다면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이어가기로 하겠고 일단 통합당, 약칭으로 이제 통합당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지도부 체제와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알려진 대로 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어받고 박완수 사무총장 거기에 이제 뭐 원내대표 진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포함된 인원 4명의 면면인데
한국당에서 이제 최고위원 8명을 받아서 총 12명 중에 4명이 여기 새롭게 들어가는데 원희룡 제주지사 이분도 당적을 상당히 많이 바꾸고 있죠.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이분은 의석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는데 직책을 굉장히 많이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요직에 오르고는 있습니다. 이준석님 그리고 김영환 전 국회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 자, 과연 최대 수혜자를 황교안 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오늘은 그렇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는. 일단 뭐 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영역은 넓어졌고 계속 당 대표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당권을 유지하니까 공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그래서 수혜자가 황교안 대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이게 미래통합당의 사무총장도 박원순 사무총장이 계속 하기로 됐는데 예. 이분은 친황계로 분류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수혜자는 황교안 대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확실하게 수혜자다 그걸 아직 몰라요. 일단 총선까지는 이렇게 가겠지만은 그 미래통합당 내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우호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은 일단 새로운 보수당은 아니고 혁통위는 과거 친이계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친박, 친이지 아직까지 친박이 친황이 된 건 아니거든요. 상호는 그대로 친박, 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우호 지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연임 가능성은 바꿔질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분석 때문에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가 여하튼 본인이 원외 인사고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차지할지 못 차지할지 굉장히 지금 의문의 인물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하고 친황이든 친이든 당분간 기대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네. 분석도 있는 건데요. 그 뭐 전전 변호사님께서는 너무 정확하게 예. 이 구도를 갖다 잘 분석을 해주셨죠. 실제로 원외에 있는 데다가 자기 개파는 없어요. 예. 자기 개파를 만들려면 최소한 요즘에 이제 드라마들을 보면 우리 그 국민들이 그 정말 어떤 리더를 원하고 있는지가 드라마 안에서 잘 드러나거든요. 지금 20%를 넘는 드라마들이 갑자기 확 쏟아졌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다 바람직한 리더를 갖다 탐구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바람직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사람을 잘 챙기면서 또 자기와 결이 다른 사람도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인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자기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건 일단 신뢰를 전혀 못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가 말을 계속 바꾸고 심지어 지금 유승민 대표하고도 1대1로 얘기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납니까? 갑자기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체제가 확 돌아가고 그 유승민이 저절로 무릎을 꿇은 것 같으니까 만나지 않고 결국 내쳐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옹졸한 거예요. 예. 그런 옹졸한 모습 속에서 그릇을 다른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더라고 하면서도 리더로서의 무게를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도 보면 자기가 미리 선택해 놓은 가게들을 자기가 답사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수많은 기자진들을 갖다 이끌고 마치 대통령이 순시하듯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도 이 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보여주기는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때로는 토론이 벌어질 수도 예. 있고 때로는 비판을 갖다 맞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예. 그리고 거기서 또 설득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러면서 주변이 조금씩 황교안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건데 예. 당에서도 그렇게 못하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못하면 과연 언제 도로 새누리당도 못 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얼마나 강했던 당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실제로 새누리당은 그 안에 친박들과 친이들의 알력들은 있었지만 상당히 영역이 넓은 중도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당인데 그 당이 쪼개진 다음에 다시 합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봉합조차 못한 이런 상태로 예.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가 참 의아한 그런 예. 상황입니다. 김성수 평론가께서 이제 시작부터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미래통합당 출범식에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출범을 할 때까지도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남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은 새로운 보수당 내부에 어쨌든 총선에서 의석을 차지해야만 되는 긴박감 있는 의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본인은 불출마하면서 들여보낸 모양새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도 유승민 의원을 끌어안지 못했고 유승민 의원도 본인 앞으로 향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이 결국은 이 접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니냐, 통합이 아니고 흡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요. 흡수죠. 당연히 흡수인데 예. 이 흡수는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고 있나 봐요. 지금 자신이 지금 그 자리 하나 차지했다고 해가지고 세보수당을 대접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지금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개혁으로서의 이미지도 못 갖고 있고 예. 자기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친박이라는 계보도 못 갖고 있고 정책도 없고 그런 상태라면 유승민과 같은 개혁의 이미지를 그나마 배신자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개혁의 이미지가 더욱더 강한 그런 사람들을 품으면서 예. 거기서부터 오는 새로운 그런 어떤 이미지로 최소한의 세탁이라도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행시키지 못하고 밑에 사람들만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밑에 사람들이 사실은 내 의석수 어떻게 할 거냐면 따지고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간 모양새인데 그 의석수를 개혁이라고 하는 가치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그 작지만 그래도 보스인데 그 보스가 빠졌으니 챙겨줄 사람이 있겠어요? 이준석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도 자기 의석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들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통합당이 출범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천위원장은 한국당 내에 있었으니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박형준 혁통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 유승민 의원과 새로운 보수당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사실상 큰 역할을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김근식 교수가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박형준 위원장이 통합당 선대위원직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김근식 교수도 같이 혁통위 활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박형준 위원장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박형준 위원장을 중도 진영의 대표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물론 박형준 그 위원장의 어떤 뭐 인품이나 능력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중도 진영의 대표주자로서의 이미지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그 MB 대통령 때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박형준 위원장 본인도 나는 어떤 보수 통합의 미랄이 될 뿐 출마나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무슨 최고위원 4명 때로 선임하면서 4명 이렇게 자리를 주긴 했지만은 그냥 나눠서 줬고 지금 공관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김영호 위원장은 더 이상 안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고 예. 그다음에 당 대표는 계속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혁통위 출신의 박형준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맡아놓는다 그러면은 새로운 보수당이나 아니면 다른 진영이나 또 우리의 지분은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또 뭔가 불협화음이 잡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장기표 의원이 이끄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통합당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거는 그냥 김근식 교수의 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측근들이 계속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입을 열지 않고 있고 그런 얘기의 일환으로 사실 이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본인이 역할을 하고 험지에 가서 뭐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싸우겠다라고 의견을 좀 바꾼 이후에 새롭게 내놨던 얘기가 지금은 이제 어쨌든 쪼개져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리고 조원진, 홍문종 이렇게는 우리공화당으로 있고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세력을 만들고 있죠.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로 출마 선언했다가 일단 미루긴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남아 있고 이 의원들도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은 이제 아예 함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유승민 의원뿐이겠어요? 지금 그 안에 시민단체 중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중도를 표방했던 시민단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세보수당에서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일단 되겠죠. 마지못해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예, 7명이. 예. 그럼요. 더군다나 그 지금 현재 그 공천위원장이 김영호 공천위원장인데 이 예. 김영호 공천위원장이 사실상 그나마 지금 그 보수 중진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솎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의 신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공천의 결과가 특히나 세보수당의 7명 중에서 1명이라도 낙오를 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공화당을 갖다가 모셔오기 위해서 세보수당의 일부를 이렇게 쳐내는 것이냐?
이런 논란에 또 쏟아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그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그 비례의 의석수를 다 날리는 어차피 현역 의원은 2명이고 예. 그리고 지지층이 확고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럼요. 예. 우리 공화당 찍을 사람들이 갑자기 미래한국당이나 이런 데를 찍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똘똘 뭉쳐 있는 그런 강력한 지지자들을 갖고 있는 것 오히려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공화당이 3%를 갖다 넘기는 그런 선택들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강자가 돼서 그걸 가지고 스윙 보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그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봉합해 놨던 그 얼기설기한 바느질들이 터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